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TF 회의가 조금 뒤에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비상경제점검 TF, 조금 뒤인 7시 30분에 첫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TF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첫날부터 야근을 한 것입니다. 7시 30분에 시작해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시간 30분 꼼꼼히 회의를 진행했는데 늦은 밤까지 진행된 회의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는 바로 추경과 경기 부양 효과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기재부 1차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와 관련한 부서의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가까운 외로 윤석열 보세요. 윤석열.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정말 이재명 후보 첫날부터 윤석열이 일주일간 일할 양을 지금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싼 똥을 치우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씩 깨끗하게 치우고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또 알려드리며, 그리고 오늘 집무실이 무덤 같았다 이런 말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기 도구, 컴퓨터 그 아무것도 없었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집무실 사진을 찾아봤는데 연필은 있습니다. 연필은 있고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의 집무실 사진을 보더라도 단촐합니다. 이거 집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이사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전체 사설 찾았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것도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앙일보 출신의 이규현 JTBC 보도총괄을 지낸 이규현 총괄팀장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내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랬나 중앙일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실용 챙긴 대통령실 인선이었다. 자, 우상호도 유력하다는 말도 나오고요. 86세대의 국무총리, 97세대의 대통령 비서실장.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직접 발표한 첫 인선에 대해서 세대교체를 통해 국정 초반부터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평가다. 아주 후하게 이 인선에 대해서 와, 이거 실용 챙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자, 보면요, 이재명 정부의 첫 발표 인사, 국무총리 김민석, 국정원장의 이종석, 비서실장의 강훈식, 안보실장의 이성락, 경호처장의 항인건,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대변인 강유정, 부대변인 안기령. 국정 철학을 깊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민주당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평가다.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 자, 이렇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100만 조회가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충원으로 이동하는 장면인데요. 자, 윤석열과 다르게 차량을 통제하지 않고요,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뒤에 차량이 또 따라오고 있고요. 대신에 앞서 달리는 경찰관이 지금 끼어들죠. 예, 차량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보냅니다. 예, 바로 아픔 막지 마라. 함께 가되 아픔 막지 마라. 라며 이렇게 손짓으로 보냅니다. 다시 들어가죠. 자, 이 영상을 보면요, 윤석열 때 그렇게 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분 30분 멈춰 놓습니다, 차를. 그리고 윤석열이 그 순간 1분도 안 돼서 지나가죠. 그렇게 멈춘 곳은 그 뒤로가 정체가 막 2시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와 다르게 함께 달리면서 그 대신에 앞에 경찰관들이 길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교통체증이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게 바로 국민 주권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속도로 쭉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통합을 시대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세대 간, 진영 간, 계층 간, 그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게 그냥 막 하나로 묶는 게 통합은 아니잖아요. 갈등의 핵심 문제들을 그냥 덮고 봉합하는 거, 그걸 통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도 않고 무조건 피부만 꼬매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건 통합이 아니고 봉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통합이라는 것은 상처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고 봉합을 해야 비로소 건강하게 새살이 돋는 거다. 그래야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일 민주당에서 그간 치료를 하지 못하고 썩도록 방치해왔던 그 문제들,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켰던 그 문제들에 대해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날 샜으니까 오늘입니다. 김용민 의원의 글을 보면 5일 강력한 내란 특검법 통과로 내란 심판 시작합니다.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도 동시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개의 특검법이 오늘 날 샜으니까 오늘 통과가 될 예정이다.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윤석열도 이제 사라졌고 거침없이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특검 법안 내용으로 12.3 불법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란 혐의 외에 외환의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북한의 선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서해안 NLL을 근접해 비행을 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쟁을 유발하려 했던 그런 의혹들, 이러한 외환의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하자는 겁니다. 이게 내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관련한 주가 조작,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노선을 변경한 부분, 한남동으로 관제 이전한 문제,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된 불법 청탁, 그리고 샤넬백 명태균까지 김건희 관련 모든 걸 탈탈 턴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김건희와 연루된 국힘 내에 그 많은 의원들 긴장이 좀 되겠죠. 수사가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국힘은 해체 일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800의 7070번의 발신자가 대통령실이라고 그 공수처에서 최근에 특정을 한 상태죠. 윤석열이가 당시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무마를 지시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발신자가 대통령실이라고 특정은 됐는데 그 발신 주체가 윤석열이라고 정확히 특정이 되면 이 문제는 거의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추잡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통합은 이렇게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썩어서 고름이 철철 나오던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그리고 봉합을 해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통합이 됐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갈등만 생기는 거죠. 골만 깊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개혁은 사법부입니다. 5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도 상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사법부 개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법부의 최상위 집단의 잘못된 권위의식을 좀 낮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졸속 파기환송에서 우리가 다 보셨듯이 대법관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2심에서 올라온 사건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파기환송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자문서 로그 기록을 제출해라 라고 하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못한 걸 보면 떠들러 보지도 않고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자들을 우리가 법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건 전형적인 정치 판사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을 해주려는 겁니다. 숫자가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사건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증언을 해주자. 이건 뭐 그들의 변명에 대한 그냥 답변이긴 한데 사실 이 문제는 국민의 공정한 사법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판사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헌법상 국민에게 뭐 재판 거부권이라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판사들한테 걸리면 무조건 당하는 거죠. 밑에 연구관들이 한 100명 좀 안 되게 있는데, 이 대법 연구관들이 만들어주는 판결문에 도장만 찍는 이런 대법관, 이게 무슨 판사입니까? 법원에 근무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대법관이 얼마나 그 권위에 쩌들어 있는가 하면은, 이 대법관이 자기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자기 그 대법원의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손에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문 앞에 나서는 순간 그 차 문도 수행원이 열어주고 운전도 대신해주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눌러서 잡아주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집무실 문까지 열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대법관들이 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만약 일부라도 있다면 그 조직은 전체가 그런 조직인 거죠. 그 비난받을 짓에 조직 자체가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법관 증원이 사법개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그러한 공정한 사법부를 만드는 게 진짜 개혁이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누구보다 떨고 있는 집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이겠죠. 그야말로 우리 정부 기관 중에 썩은 고름 중에 고름이다. 오해를 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부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수사 일선에서 본분에 입각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검사님들과 직원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썩은 고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검찰이죠. 다시 말해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입니다. 얘네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400회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습니다. 피의자들을 회유해서 억지 기소를 했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날이 너네들의 재산날이다. 보통 얘네들을 정치검찰이라고 우리가 비난을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무능하다고도 말하죠. 이재명 대통령 전담 수사 검사들이 7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수의 검사가 한 사람에 집중되어서 성남시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구속 한 번 못 시켰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정도로 무능하면 검사하면 안 되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깔끔하게 종결해야 하는데 회유하고 압박해서 결국엔 무리하게 기소한다는 거, 이거는 국민이 낸 세금 낭비입니다. 결국 이 정치검찰들은 무능하기까지 하고 세금도 낭비하는 그런 집단이다. 갑자기 낭비하니까 특활비가 생각나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 특활비를 자신의 떡값처럼 썼죠. 그러니까 영수증도 제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왜 영수증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윤석열이 특활비를 떡값처럼 썼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놓고 언론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특활비가 없어서 마약 검거 실적이 전년 대비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정말 기도 안 찹니다. 마치 아이들이 용돈 안 준다고 공부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1도 없는 애들이죠. 물론 특활비가 없어서 수사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공감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게 행동하면 안 되죠. 아무튼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이 권력이 집중된 특수집단의 이 어긋난 권위의식이 문제다. 사실 권위라는 것은 그 주위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힘세다고 윽박질러서 만들어 놓는 거, 그건 권위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은 정말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한테 부여한 건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헌법에 근거하여 얘네들한테 부여한 임시적인 권한이죠. 막말로 그 권한 국민이 뺏어서 다른 일 잘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체가 뭐 대단한 것 마냥 이 권한을 마구 행사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최소한의 기본도 못 지키면서 정권의 칼이 되어 휘둘리면 그건 악랄한 놈이거나 비겁한 바보죠. 이 독립기관이 독립을 망각하고 불법과 연대한다면 국민이 자시하지 않는다는 거, 가만두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숭고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올바른 일꾼에게 돌려주는 거, 제자리로 돌려주는 문제, 이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것들이 잘 개혁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